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학번이 몇 학번이십니까? 11. 네, 10. 저는 여러분들 응달파라 1994 아시죠? 네. 94학번 아니고 93학번이에요. 1년 뒤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래서 학교는 2001년에 졸업하고 2001년에 입사해서 춘천 MBC로 입사를 해서 2011년에 뉴스타파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리고 2012년에 뉴스타파를 설립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월호 보도를 통해서 또 뉴스타파가 또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강의 요청도 하시는 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뉴스타파는 혹시 아시나요? 네. 뉴스타파는 아시는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모르시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뉴스타파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 이름으로 또 과거에 처음에 만들 땐 단체명이자 프로그램명이었는데 지금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라는 공식 단체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뉴스타파는 탐사 보도를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단체명 아예 딱 그렇게 탐사저널리즘센터에서 해외에서는 KCIJ라는 이름으로 코리아 센터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가지고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해외에서는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 센 거 보도하는 데 아니야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거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뉴스타파 얘기 좀 적게 하고 그날 첫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4월 16일이었죠. 저는 이날 아침에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도 YTN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YTN 보고 알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구조됐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목포 MBC의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배 지금 배 안에 한 300명이 있는데 저기 전원 구조됐다고 기사가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그럼 빨리 기사 빨리 써라. 빨리 그거 써라 그랬어요. 근데 기사가 안 나간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전원 구조됐다고 나와. 물속에 한 300명이 있고 그 300명이 지금 300명 중에 나온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1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오후 1시쯤에 뉴스타파 기자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 제작한 게 이거예요. 이게 당시에 한 100만 명이 봤습니다. 왜 100만 명이 봤냐?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 뉴스가 딱 올라가자마자 우리가 완전 속고 있었다고 얘기한다고. 완전 속았다. 그래서 어떻길래 어느 정도 시간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TV에 보면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500여 명의 잠수사가 투입되고 있고 육해공 입체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과연 그랬는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는 어땠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첫날에 이제 방송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 폐리오 참사는 무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한민국은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우왕좌왕 어디 이름 모를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식.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웃고 있어. 애들 울고 있어.
탈진해서 쓰러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정부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17일 0시 30분부터 선박 내부 구조 작업을 재개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는 구조대의 선내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 들어가겠다는 당신들이 말리고 있다며 지금. 누가 말리면 안 되죠. 학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민간 잠수부들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건 또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인 게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해경 간부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선내 진입을 재촉합니다. 배 안에서 지금 카톡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기층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선 투입시키세요. 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빨리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확인하시고.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실종자 수가 바뀌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169명을 구조를 했답니다. 그 명단 달라니까 안 줘요. 시합한다고 그게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 해경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갔다며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승선을 했는데 지금 행불자에도 안 나오고 조지자 명단도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아무리 전화 무슨 상황실이라고 해도 뭐 도저히 뭐 이해를 못하는 이 말만 하고 명단이 안 나오고. 그 명단은 지금입니다. 메시지 보내달라고. 구조 계획도 주목구구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공기를 넣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보세요. 천안함에 15배는 그걸 들어 올린다고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 양반아. 당신들 장비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를 부양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오면서 작전사령부하고 통화했어요 이 양반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그게 잘못돼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버리면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최대 그 군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안전히 들어서 올리지 못하고 거기다 에어컨프레셔라해서 공기를 쏴 붙여서 배를 묶어서 그래 몇 시간 걸려요? 아니 그거는 내일 오전 중에 지금 됩니다. 지금 오전 중에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이튿날 오전 팽목항.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거세게 항의하고 공무원들은 꿀먹은 버거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 그 UDT나 저기 다른 부대원들 해경 지금 알았어. 지금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조대는 걔들밖에 없고 지금 뭐 아무도 UDT나 무슨 저 해경 잠수부나 아무도 없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산소 뭐 아까 한다는 거 뭐였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지금 또 이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시간 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자 해수부, 안행부가 책임 떠넘기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응과 보고 체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저녁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들러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빨리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현장에 내려와 이른바 인증샷만 찍고 돌아가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커집니다. 개새끼들 아줍니다. 뭐 얼굴 비치러 왔어? 누군지도 모르잖아. 양복 빼 입고 와서 이런 육사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좀 우리 애들은 지금 그건 아니야. 구멍 뚫어가지고 저거만 넣어달라고 산소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넣어주지도 않고 어제 저녁부터 해달라고 해도 넣어주지도 않고. 정기부 지사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현장에 전달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보면은 연합뉴스 보면은 지금 0시 30분에 수색 재개였다고 하는데 현장에 우리 학부모 가 있는
분 중에서는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대. 여봐, 그 언론 플레이는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사지만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수부 장관은 여기 와서 여기서 이번으로 좀 위치 주세요.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은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과정과 정부의 무능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카메라 기자나 그 취재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그 언론 기자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지금 카메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뉴스에는 입체 구조작전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족들 비롯해서 모두 깜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여기서는 사람이 구조도 안 하고 있고 어떠한 정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데 뉴스에는 계속 정부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따가 뭐 보시겠지만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잠수사대 들어가가지고 멍뚫고 있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TV가 우리를 속였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뉴스타파를 보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면서 여러분 확 혼날랐어요. 순식간에 100만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뉴스 또 기자들 제망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기자가 되면은 저도 처음에 딱 기자가 되니까 보도자료를 갖다가 기사로 만드는 걸 갖다가 훈련받고 그랬었어요. 보도자료는 뭐냐면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서 기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예요. 홍보자료입니다. 이때도 잠수사에 500명, 600명 말만 좀 달랐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투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타파 기자는 진짜 그런가 해서 그 언론에 배포하는 그 보도자료 말고 자기네들이 내부에다가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실제로는 첫날에 16명 투입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300명이 물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16명밖에 없는가. 그 의문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더 확인해 보니까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난 몇 시에 들어갑니다 라고 로그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난 나올 때는 난 몇 시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연필을 적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16명도 아니야. 아니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발만 이렇게 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네, 물살 세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물살이 셀 때만 들어간 거예요. 이따가도 보여 이렇게.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시간이.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그게 첫 번째잖아요. 국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기서 건물이 와장창하면은 소방대원들이 와서 여러분들 육지에서는 막 구해주는데 바다에서는 빠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는 말끝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해 왔습니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그동안 정부가 해온 말과는 전혀 딴판인 정부 보고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당일 정부는 잠수사를 대거 동원했다면서 금방이라도 배 안에 갇힌 300명 가까운 실종자들을 구할 것처럼 안심시켰는데요.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작성한 이 보고서들을 보면 사고 당일 수중수색은 겨우 3차례, 6명, 4명이 해서 인원을 모두 합쳐도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대다수 방송사들은 하루 종일 해경과 군의 구조 작업을 숨가쁘게 중계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해남구조대 SSU와 해군 특수전야단 UDTCL 소속 정예병력 170여 명도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곧 실종자들이 전부 구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몰 당일도 그 다음 날도
선체 내에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20, 30m 수심을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상사 확인을 하나 못합니까? 20시간이 다 돼요. 침몰 당일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 실제 이날 수중 구조 인력이 얼마나 투입된 것일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보고서입니다. 침몰 당일 오후 8시 30분에 작성됐습니다. 그 시점까지 선박 155척, 항공기 17대가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중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1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구조대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의 잠수 요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요한 몇 시간 사이 가용 자원의 9%만 실제 수중 구조에 투입된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해수부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해경이 직접 작성한 침몰 당일 상황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해경이 실종자 구조를 위해 첫 수중 수색에 나선 시간이 16일 오후 1시로 나와 있습니다. 목포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오전 8시 58분에서 4시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목포해경 소속 구조대원 6명이 30분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뒤 오후 3시 6명이 2차 수색을 했지만 역시 30분에 그쳤습니다. 이어 오후 6시 해경 2명과 해군 2명 등 모두 4명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보고서엔 침몰 당일 더 이상의 수중 수색 작업은 없었습니다. 16명의 대원을 투입해 3차례 수중을 수색했다는 해수부의 보고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간 동안 세월호 선내에 갇혀있는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고작 3차례만 진행된 겁니다. 100% 구조됐다니까 다 구조돼서 나왔다 생각하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침몰 당일 믿기 힘들 정도로 미미했던 수중 구조 실태는 청와대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참담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고조되자 대통령의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방문 다음 날인 18일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 상황 보고서에는 이날 가용 잠수 인력이 5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중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고작 38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500명이 넘는 잠수 인력이 동원됐다고 발표하고 언론은 하루 종일 이 수치를 언급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투입 인원은 전체의 7%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항구 가가지고 학부모들이 다 갔어요. 배 타고 구조를 하고 있는가? 구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구조가 된다고 구조가 된다고 구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또 해수부 상황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가 상당 부분 수면 위에 드러나 있을 때도 선내의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몰이 시작됐을 때 해경과 군 경비정 9척이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자력으로 세월호를 빠져나온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선내 승객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오전 11시 24분 목포해경 구조대 4명이 여객선 진입 수색을 한 번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전부입니다. 세월호는 오전 11시 40분쯤 완전히 전복돼 선수 1분만 남고 가라앉았습니다. 구조가 훨씬 힘들어진 겁니다. 48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바닷물에서 48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견뎌요. 정부는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기의 부실한 대응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힘듭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뉴스타파가 이렇게 점점 이제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서 언론들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니까 언론들도 좀 집중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중 보도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유병원으로 방향을 선회하더라고요. 무언파 이런 거. 자,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단원고 학부모께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현 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영상 처음 공개됐다. 연락이 와서 뉴스타파 기자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가 찍은 영상이 있다 해서 그 영상을 제공하기도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토요일에 연락이 왔는데 그 일요일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JTBC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JTBC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JTBC는 막 손석희 사장, 손석희 앵커가 막 이렇게 영상을 다 공개를 못하겠다. 스톱 모션으로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스톱된 영상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영상을 찍은 거는 스톱 모션을 위해서 찍은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뉴스타파 연락이 왔어요. 편집 없이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편집 없이 다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단위로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편집하던 그 뉴스타파 기자가 편집할 때 물어봤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냐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 있죠. 다 애들께 한 명당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난 없어 이러니까 내 거 입어 이렇게 주던 소리였어요. 그 부분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애는 지금 못 나온 거죠. 내 거 입어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 뉴스타파는 박군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이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진짜 신모래요? 와 구명조끼 던지래. 야 구명조끼 입어 너도. 야 구명조끼 입어 해서 야 없어 이제? 구명조끼? 야 어떡하냐? 지퍼가 안 잠겨. 나도 지퍼 고장났어. 여기 구명조끼 한 개 없어요. 애기용이요. 나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들어봐. 없어. 받아봐. 나 핸드폰. 너 거? 받아봐. 내 거 입어. 너는? 나? 가져와야지. 나와. 아직 못 본 애니가 많단 말이야. 아직 못 본 애니가 많다고. 완전 안 났어. 니 새꼬이. 니 새꼬이. 아니, 성장은 보지 못했어. 이 영상을 이제 지금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영상이 사실은 외신에서 너무나 많이 연락이 왔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외신에서 연락이 와서 이 영상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이 외신에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누가 봤는지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봤는지 체크가 되거든요. 보니까 외국 사람이 한 절반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애들이 전진하게 이렇게 그래도 구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저 상황들 저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화면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너무 괴로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영상을 주면서 편집 없이 공개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도 벌써 13일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면 좋은 사진이다 일단은. 또 하나는 작가의 의도가 이 사람이 뭘 담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좋은 사진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 난간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조명을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1시간 전에 찍은 거, 하나는 1시간 뒤에 찍은 건데, 우연히 치고는 두 번째 사진이 조금 더 제 눈으로 봐서는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제 볼 때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서고, 또 어차피 뭐 그 핸드폰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뭐 돌아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왜 이걸 찍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기자님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뭐 처음 접한 건 제가 10시 8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받고 오다가 10시 14분에 이제 뭐 사망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차 안에서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신호가 딱 가다가 그 받아고 하다 보니까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단원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되고 있다 그러다가 4층 강당에 올라갔더니 전원 구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앞에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생수를 이제 한 2통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올라오니까 오보였다 그러더라고. 거기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보였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10분 15분 있으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전원 구조했다. 그러고 나서 300 몇 명을 또 다 구조했다. 이제 이렇게 떴었거든요. 쟤는 이제 제 차를 끌고 내려갔어요. 제 차를 끌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마이 MBC를 이제 DMB 그걸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그 말소리만 나온 걸 들으면서 갔는데, 그 뭐 거기서 하여튼 그랬어요. 전원 구조를 했다. 다행이다. 근데 이게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전원 구조할 수 있었던 거는 마이 MBC 표현을 그대로 빌린 거래요. 그 왜 하늘이 도왔느냐? 일단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안 오고 파도도 잔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고, 지금은 혹시나 그 선박 안에 남아있는 그게 애들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그 선박 구석구석을 좀 수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처박힌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뭐 DMB를 보고 내려가면서 그랬으니까 그 처박혔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거 마에 살았다는데 빨리 내려가서 씻고 와야지. 한 3시, 4시서부터 이제 논조가 박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한두 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뭐 중복 집계가 됐고 뭐 그러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정부에서 불러주는 그 기사 갖다가 그냥 받아쓰기 했고, 그리고 사람들 그냥 찔찔 짜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내보냈지 한 게 없거든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 모습만 나오고, 여기서 있잖아요. 모습만 나오고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슬퍼하는 것만 나오지, 뉴스타파처럼 왜 구조하지 않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제가 나중에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유족들 목소리, 실종자 목소리를 방송에 내지 마라 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어느 방송사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가서 끄고 안 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에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사실 평범한 재난방송이거든요. 재난사고가 딱 일어나면 처음에 목격자 인터뷰, 그 다음 피해자 인터뷰, 그 다음에 관계당국, 소방당국의 증언, 원인. 여기 교과서예요. ABC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빠진 거예요. 사고 원인도 일단 잘 안 나오지만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가슴이 터지고 미쳐나가는 게 저런 거예요. 초기에 왜 우리 목소리를 초기에 충분히 골든타임에서 정부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치고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광화문 앞에서,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이렇게 사후에 약방면 식으로, 그것도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특별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요 사고 초기에 정조 시간대라는 걸 내가 그런 용어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정조 시간대 이게 뭐냐면 조류가 되게 빨리 흐르다가 밀물, 썰물 이렇게 할 때 뭐 바뀌는 시간 있죠. 밀물 가다가 썰물 될 때 그때가 잠깐 조류가 멈추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정조 시간이 언제인지를 괜히 밥 먹다가도 이제 1시간 남았네 정조 시간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막 잠수사들 수백 명이 확 들어가서 애들 안골이 확 올라올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조류가 정조 시간을 전혀 잘못 계산했어요. 물살이 제일 빠를 때 들어갔다가 물살이 느릴 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뉴스타파가 탐사보도로 확인했고 어떻게 취재하지 않겠어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해경과 해군은 그날 수중구조대를 3번밖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시, 6시였습니다. 맹골 수도는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 센 해역입니다. 이 때문에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때에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조류의 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6시 30분에서 7시 정도면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살이 가장 약한 시간대를 골라 들어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류가 거세 선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3차례 합쳐 잠수사를 고작 16명 투입한 절체절명의 첫날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7일 오전 0시 30분 해경이 다시 정조라고 판단한 시간 잠수사들이 다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도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이 선체에 진입하기 위한 수색자. 한 해경 간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중 구조 활동이 담긴 사진을 전송받았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제가 받은 건데요. 네. 제가 답답해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수중 수색 작업은 역시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이 정조라고 판단해 수중 구조대를 투입한 시간들은 과연 물살이 가장 약할 때가 맞았을까? 우리나라 해양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분석한 조류 정보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 세월호 사고 해역에는 초당 2m의 거센 조류가 흘렀습니다. 이른바 최강류가 흘렀던 겁니다. 해경이 대거 수중 수색을 벌인 17일 0시 30분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조류가 최강류에서 정조로 바뀌는 시간이 3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수중 수색 당시에도 강한 조류가 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됐을 리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거의 정조 시간대에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국립해양조사원 그 4월 17일 00시 49분에가 3.5m 최고조로 찍혔을 때 그때는 그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물 흐름이. 지금 시간대가 거의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실까요? 바닷물은 하루 2번 밀물에서 썰물로, 썰물에서 밀물로 바뀝니다. 조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고조와 저조 때 하루 4차례 유속이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게 정조 현상입니다. 해경도 이를 바탕으로 정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서고 차도가 17일 0시 49분에 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살이 약해지는 고조 30분 전에 잠수사들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월호 침몰 해역이 이런 일반적 조류 특성과는 다른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맹골 수도는 고조 때와 저조 때 가장 물살이 센 특이한 해역이어서 정조 시간도 달리 계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석이 고조라든가 저조 이 부근에서 조류가 체강 요속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진행파형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 곳들이 진행파형 관계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금 진행파형으로 나타나는 곳은 뭐 백령도라든가 여기 안흥 부근 그리고 이쪽 맹골수도 그리고 제주도 부근 이런 곳에서는 주로 이제 만조나 간조 부근에서 체강 요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일반적인 그 조석 예보표를 보고서 만조나 간조를 가늠해서 정조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되겠네요. 감안한다면은 지금 조석표와 조류 예보표를 함께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조류 예보를 하는 국립해양조사원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조석하고 조류가 있어요. 서거차들은 조석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예보표를 제공해드리는 건 조류예요, 조류.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고조 때 정조가 되고 어느 지역은 고조하고 저조 중간에 정조가 전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맹골수도 같이 여러 섬들이 이어진 외해 쪽은 좀 바깥 쪽은 그 차이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국립해양조사원이 예측한 이 해역의 정조 시간을 보면 16일 오후 3시, 9시, 17일 오전 4시, 9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16일 오후 1시, 3시, 6시, 17일 오전 0시 30분, 낮 12시 30분에 각각 수중 구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양조사원의 정조 시간과 해경의 잠수사 투입 시점이 일치한 것은 16일 오후 3시가 유일합니다. 오히려 구조당국이 잠수사를 투입한 시간대는 해양조사원이 최강류, 즉 물살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한 시각과 엇비슷합니다. 결국 해경이 선체 수색에 나선 시간대는 물살이 강해 수중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시간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월호가 침몰한 후 정조 시간과 최강류 시간 등의 조류 정보를 해경과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해경의 수중 구조 작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해경 고위 간부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가장 강한 조류 때 잠수사를 투입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범정 지금 브리핑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도 대언론 통제가 심해져 사실 확인조차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속도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추천받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들도 막 그렇게 확 보고 싶은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 녹을 받는 거는 생기가 있으니까 사이드 저희도 흘려보고 싶은데 너무 이제 통과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거고. 예. 세월호 침몰 초기 정부가 정조 시간을 잘못 판단해 물살이 가장 강할 때 수중 구조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귀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날려버린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이런 뉴스는 TV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겁나 취재를 안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론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그때 그 초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 여러분 혹시 그쪽 사시는 분이나 목포하고 진도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면서요? 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목포 해경에만 모여 있고 진도에는 별로 없어요. 진도에 그 많던 사람들 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누군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진도보다도 목포 해경에 어떤 방송사에 계십니다. 나중에 들립니다. 목포 해경에 기자들이 20명이 내려가 있었는데 진도에 아무도 안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써주는 것만 목포 해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누가 유족이 있습니까? 실종자 없죠. 진도의 그 팽옥항에서 실종자들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선을 하나 빌려서라도 현장을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마이 MBC를 이제 DMB 그걸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그 말소리만 나온 걸 들으면서 갔는데 그 뭐 거기서는 하여튼 그랬어요. 전원 구조를 했다. 다행이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작서부터 시작하는 날 아주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고 구조하는 날 밤새도록 거짓말한 거예요. 그 어떤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언비어 날조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그 처벌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카톡에 대한 부분을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허위 또는 오보를 한 언론부터 처벌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 171척으로 추가 배치하였으며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20명을 지속 투입하여 실제로는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정부에서 불러주는 그 기사 갖다가 그냥 받아쓰기 했고 그리고 사람들 그냥 찔찔 짜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내보냈지 한 게 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3일 동안은 우리 어른들이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언론이 딱 한마디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만 한마디만 하고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라고 했으면 해경이고 해군이고 공군이고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왜 얘기를 안 해줬냐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인터뷰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보도국장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로 각 보도국장들이 한번 내려와서 멱살잡이를 당하던 뭘 당하던 한 번쯤은 그래야 후배 기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월호 선장이나 각 언론사의 보도국장급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투입된 경비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00명에 가까운 구조 인력이 배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관군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구조 활동이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항공기는 사고해역 주변을 날아다니며 실종자들을 찾는 데 주력했고요. 구조대원들은 선박에 사고 첫날 실제 수중 수색 작업을 한 잠수사는 불과 16명. 선내 진입은 시도도 못 해봤지만 방송 보도는 마치 수백 명이 선박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한 것처럼 보도합니다. 해경에서 받은 영상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끊임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심지어 선박 안을 상상해 그린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실을 잘못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탈출 도중 선내에 갇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부 수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씨가 안 좋아 구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경이 가진 최신의 장비들이 소개되고 에어포켓에 갇힌 생존자를 찾게 되면 선체 표면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구 550여 명과 선체에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힘도 못 써본 무인 로봇도 등장합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무인 로봇이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보도와 달리 해경은 특정 업체와
단체 소속 민간 잠수사를 투입시키기 위해 해군의 정예 SSU UDT 요원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들은 조류가 빨라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도 더딘 구조 작업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낮췄습니다.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이틀 동안 KBS와 MBC는 메인 뉴스 시간을 2시간 가까이로 늘려 세월호 소식을 KBS는 130건, MBC는 126건 다뤘습니다. 그러나 더딘 구조에 애태우는 실종자 가족들의 소식은 KBS가 7건, MBC가 13건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 체제로 세월호 특보를 전했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구조가 늦어지고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여론이 커지자 2주째에 접어들어서는 특보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와 MBC 등의 세월호 관련 방송량이 2주째엔 종편 방송인 JTBC보다 비슷하거나 적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한 명만 갖고 있었으면, 한 명의 기자만 한마디 멘트만 있었으면. 그럼 사고 발생 2주째에 접어들며 공영방송사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했을까?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무리한 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23일 9시 뉴스의 첫 소식으로 현지 상황을 한 차례만 보도하고 이어 잠수사들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과 잠수병 우려에 관한 소식을 연달아 3건 내보냈습니다. 잠수병인데요. 질식이나 하반신 마비,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MBC는 같은 날 첫 소식부터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씨 관련 소식을 8건이나 쏟아냅니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구원파에 대해서도 집중 해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원파교인 수십 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와 약속이나 한 듯 잠수병을 무릅쓰고 숨가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3건을 보도했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 KBS와 MBC는 유병헌 회장과 구원파에 대한 소식을 모두 28건 보도했습니다. 잠수수색 등 구조활동은 17건, 연결식 소식 등 추모 열기 소식을 14건 보도했지만 더딘 구조나 애끓는 실종자 가족을 다룬 뉴스는 5건에 불과합니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달인 거예요. 사실 보도.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비판의 영역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했다. 이게 저로선 가장 미디어로선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고요. 초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 2주째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종편 JTBC 뉴스와 같아지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그런데도 MBC의 안광한 사장은 엉뚱하게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 사건 관련 보도는 절제를 잃고 선동적이어서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이었으며 이번 MBC의 세월호 방송은 국민 정서와 교감한 교훈적 사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세월호 사고를 다루는 공영방송사 사장의 생각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 편지 마지막에 애들이 영상 편지 보낸 것도 다른 공중파에 안 보내고 부모님들이 공중파에 안 보내고 JTBC에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공영방송은 아무래도 뭐 편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주 보고 있어요.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정부 눈치를 살피며 여론을 호도할 때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현실, 또 안전한 사회와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 이게 이제 뭐 거의 종합판이죠. 언론이 어떻게 국민을 속였고 실제는 어떤지. 그래서 KBS에서 그게 결국 터져버려요. KBS의 보도국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교통사고랑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유족들이 사실은 보도국장이 지금 선장이랑 갔다 온 거 생각하고 있는데 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도국장을 찾아갑니다. 그거를 KBS 상황을 조금 볼까요? 이번 사태는 유족들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KBS를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의 항의에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유족들은 청와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KBS는 이후 김시곤 국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유족들의 오해라는 보도까지 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나서자 보도국장은 사퇴했고 사장도 나타나서 사과했습니다. 신동현 PD가 보도합니다. 나와! 김시곤 나와! 5월 8일 어버이날 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숨진 자녀들의 영정을 들고 한국 최대 공영방송사인 KBS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KBS 보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최근 불거진 김시곤 보도국장의 발언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망자 숫자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비교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는 김 국장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KBS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며 김 국장의 직접 해명과 KBS 기란영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이 양반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우리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양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경찰 등이 가로막아 KBS 앞에서 농성을 벌이길 1시간 반. KBS는 유가족 대표 일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보도국장과 사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가족 대표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할 것 같았으면 안산에서 와서 사과를 할 때 와서 했을 겁니다. 사람 진 다 빼놓고 지칠 때까지 기다려서 무슨 사과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청와대로 가야죠. KBS 책임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믿을 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 가는 골목마다 경찰 경력이 배치됐고 그때마다 유가족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청와대로 간다며 길을 열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잠깐 뒤로 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부른 노래니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버려지고 찢겨 땀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다. 날이 밝도록 청와대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렇게 오전 내내 청와대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가는 길목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그때야 KBS가 급해졌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 열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의 당사자였던 김시곤 보도국장은 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보도국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그러나 여전히 KBS 보도에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가 세월호 참사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진지하게 선도적으로 보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관련 영상을 짜깁기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한 게 아니어서 사과를 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박수를 편집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만들이 누적이 되면서 쌓여왔던 것들이 이번 논란으로 표출이 됐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그 전혀 의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의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듯 기란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왔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사실상 그동안 KBS가 청와대의 눈치를 봐왔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유가족들이 KBS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기란영 KBS 사장은 유가족들이 장시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자 오후 3시 반경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정말 부적절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국장을 지휘 감독하는 이런 책임을 진 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앞에 직접 찾아온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는 무시하다가 청와대 앞 농성이 장기화되니 뒤늦게 나타나 사과를 하는 기란영 사장의 행태 자체가 현재 공영방송 KBS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나온 KBS 보도 책임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인사권자인 사장을 향한 동반 사퇴 요구, 그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 KBS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결국 그 사장이 물러났죠.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사장을 쫓아냅니다. 그 사장은 뭐 좀 소송을 걸고 있고